실제로 성악가들이 열린음악회라든지 그런 대중적으로 선보이는 그런 공연장에서 낯선 아리아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갑 일상이 담겨져 있었던 이 시리즈물이 드디어 이제 대망의 플라시도 도밍고의 이 듀엣 무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이 되어지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정어린 눈빛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네, 좋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방송 때 김호중 씨가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공연을 앞두고 이게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요렇게 긴박하게 흘러갔던 그 순간순간들, 성대의 상태도 생각보다는 계속 뭔가 피로도나 여러 가지가 쌓인 상태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의상에 중요한 것들을 지금 분실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리허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인 김호중 씨가 이 무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그게 끝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마이크 테스트를 한 거예요. 목 한번 풀어보고 돌아오는 소리만 체크한 다음에 고음에서 어떤 느낌인가, 어느 정도 느낌으로까지 할 수 있느냐 체크만 하고 내려온 겁니다. 좀 말도 안 되죠. 네, 오케스트라와 같이 리허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서로 느끼는 템포와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보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새롭게 편곡된 악보들, 이런 것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창자가 그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는 지금 모든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오케스트라 리허설도 바로 끝나고 뭔가 시간과 여러 가지 일정의 조율상 관객들을 수용해야 되고, 많은 관객들이 끊임없이 줄 서고 있고, 객석에 들어오려면 사실 리허설은 종료가 돼야 돼요. 가수가 뭔가 소리를 내거나 오케스트라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음악이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철수가 된 겁니다. 돌아오는 메아리 정도만 소리를 체크를 했다라는 거. 수많은 가수들이 리허설을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이런 음향도 잘 믿지 않은 가수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자신들이 늘 들고 다니는 음향 장비, 그걸로만 쓰는 사람들도 꽤나 그 가수들도 있습니다. 가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면 일단 제가 저게 리허설이라고. 어제 다듬지 못했던 그 음악들을 여기서 이제 좀 다듬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끝나버려서 지금 그냥 무반주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다시 오는구나 이런 것만 체크하고 끝이 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단추하고 많았다. 셔츠의 단추나 여러 가지가 오지 않는 상황. 네, 마침 이런 급박한 경우에 대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도 안 되게 입고 갈 수도 없고 난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마침 테너 이재명 씨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묘하게도 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셔츠를 급박하게 줄 수 있었다. 요것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체할 뭔가가 있었다는 거, 정말 다행이죠. 저 같으면 멘탈이 그냥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 도니제티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중에 이 아리아, 내 조상의 무덤이여라는 이 아리아를 선보이는 순간입니다. 이 아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몇 년간 매번 똑같이 했던 그런 레파토리를 이 공연에까지 제가 들고 온다 그러면 코바 클래식 공연에 와도 어차피 똑같은 노래만 하지 않느냐라는 소리. 사실 유명한 가수들이 대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한정적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그 클래식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대중들이 또 좋아하는 음악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클래식이라고 이게 그 영역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오페라 중에서도 수많은 오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오페레타,
많은 유명한 오페라들이 있는데 실제로 성악가들이 열린 음악회라든지 그런 대중적으로 선보이는 그런 공연장에서 낯선 아리아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그나마 이 클래식을 듣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곡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열면요, 잘 되는 오페라를 올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늘 베르디의 춘희, 아니면 아이다, 아니면 네순도르마가 있는 푸치니의 투란도트, 그런 레파토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작품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은 나 저 곡 모르는데 이렇게 낯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선곡할 때는 유명한 곡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가곡에서도 그렇고, 그래야만 관객들이 호응해 주거든요.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뮤지컬도 4대 뮤지컬,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아닌 이상 뮤지컬 매니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이렇게 딱 들려드릴 만한 그런 노래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김어준 씨가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 클래식 공연은 늘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잖아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이 클래식 가수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어느 정도는 세운 겁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리허설 때 제대로 하고자 했는데 리허설 때 맞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레파토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김어중 씨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눈을 뜨네. 근데 음성 자체도요, 이게 그냥 제가 성악을 전공하면서 역대 어떤 대가들의 그런 CD라든지 실제로 오페라 무대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접했잖아요. 쓰리테너뿐만 아니라 그 전 세대의 이 카루소라든지 분덜리히라든지 이런 역대급 대가들의 음성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김어준 씨는 정말 타고난 성악가입니다. 이러니까 넉넉고 많은 대중들이, 수많은 아리스 여러분들이 감상하게 되고 몰랐던 아리아까지 듣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식적으로도 영역이 좀 더 확대되고, 김어중 씨가 이렇게 클래식의 새로운 레파토리를 안내함으로 해서 엄청난 클래식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의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테너라고 그러면 파바로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김어중 씨에게 그런 파바로티라는 수식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를 해냈는데, 제가 음대를 다녀봤지만 테너들 중에 네순도르마를 제대로 부른 가창자는 잘 없었어요. 그만큼 부르기 힘든 곡이고, 드라마틱한 테너 중에서도 가장 영웅적인 테너들이 부를 수 있거든요. 공간을 아주 열고 가장 우렁찬 소리로 네순도르마 이 고음 B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여느 그냥 고음을 아주 가볍게 잘 내는 하이스의 영역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이 될 오페라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테너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빈체로, 제대로 네순도르마를 오케스트라 협연과 함께 불러냈고요. 테너 이재명 씨도 알 거예요. 같은 테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고음이 여기서 싹 잘 들어갔다. And now so I face that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to live. 여기서 또 플라시도 도밍고 첫 소절을 김어준 씨가 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다가갔어요. 새롭게 웅장하게 편곡된 이 버전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님과 김어중 씨가 같이 부르면서 김어중 씨가 좀 약간 이렇게 또 눈물도 약간 뭉클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노래하자.
너무나 훌륭했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인 성악가들도 이게 알아볼 만하고요. 세계적인 많은 무대를 봐본 저로서도 충분히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님과도 그런 훌륭한 무대에서 같이 함께 할 만한 그런 세계적인 테너라라고 저는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무대를 임하는 것과 이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여유 있게 승리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더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게 여실히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네, 김호중 씨가 뭐 클래식 성악가냐, 트로트 가수냐, 뭐 발라더냐, 뭐 이번에는 빛이 나는 사람은 포크송인데 포크 가수냐, 그게 아니라 노래하는 김호중 씨로서 이 뭐 어떤 장르든 내가 즐길 수 있는 장르라면 오예 꼬머바처럼 그냥 즐길 수 있는 노래까지도 나는 다 함께 할 수 있다. 관객들이 행복해하고 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라면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 어떤 선례를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님도 Perhaps Love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팝송들,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그런 파페라 가수까지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중적으로 나는 조금 더 김호중으로서 내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다 총집합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승리를 해내는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테너 이재명 씨 못지않게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